이 시간은 이제 운동회는 제 일의 마지막 시간인데, 일률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일률은 일의 시간 변화율이에요. 일률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파워, 기호는 대문자 P 또는 소문자 P. 평균 일률은 단위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한 일. 그래서 분자는 일, 분모는 시간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단위는 와트예요. 증기기관의 그 와트. 그래서 1줄 per sec가 이제 와트가 되겠죠. 분자가 1이니까 줄이고 분모가 시간이니까 1줄 per sec가 1와트다. 평균 일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걸 또 델타 T를 무한소로 보내면, 그리고 분자에 있는 1을 아주 작은 1, dW로 바꾸면 순간 일률이 되겠죠. 근데 순간 일률이란 말은, 순간이란 말은 흔히 생략하고, 보통 일률 말하면 요 밑에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일. 일의 기울기다. 일의 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 파워가 dWdt인데, 이 작은 d워크는 힘 곱하기 변위인 정의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고 생각해보면, 분모인 이 dt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게 f.dxdt가 돼요. 근데 dxdt는 속도거든, v. 그래서 이게 f.v랑 같아요. 그래서 파워가 힘 곱하기 속도랑 같다. 가끔 쓸 일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 하여튼 이게 파워가 세다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당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마력 뭐 이런 이야기 전에 한 적이 있었을 텐데, 자동차는 뭐 100마력쯤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단위 시간당 상당히 큰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에요. 뭐 에어컨은 2kW 정도 된다. 단위 시간당 2000주를 쓴다. 1초에 2000주를 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보다는 에너지를 쓰는 속도, 와티지가 때로는 더 중요하죠.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에너지는 넓은 시간에 걸쳐서 쓰면은 많은 에너지를 써도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모아서 쓰면은 굉장히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레이저는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CW 레이저라고 일정한 파워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레이저가 있고, 계속 켜져 있는 레이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 또는 이제 펄스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빛이 나오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빛이 꺼져 있고, 이 펄스를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보내는 레이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파괴적이냐? 그건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제 와티지가 높은 것은 펄스 레이저들이에요.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면 굉장히 큰 와티지를 얻을 수 있죠. CW 레이저를 쓰면은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시간이 비지 않고 계속 레이저를 쪼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요즘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 뭐 드론을 요격하는 레이저로 이제 드론을 요격하면 전기값밖에 안 드니까 좋겠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거기서도 막상 문제가 되는 건 이 와티지예요. 도대체 몇 킬로, 어느 정도 와티지가 돼야 뭐 날아가는 작은 드론을 태울 수 있느냐. 열을 가해서 태워야 되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그냥 거리가 머니까, 아주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 한 10kW 이상, 초당 10,000줄 이상 정도 에너지를 이렇게 쏴줘야 된다. 왜냐면 아주 좁은 면적에 포커스하기 어려워서,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CW로 하느냐, 펄스로 하느냐 다르겠죠. 펄스로 하면은 10kW는 아주 쉬워요. 메가와트도 금방 펄스로는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 펄스로는 구멍 뚫는 데는 유리하지만 불 내는 데는 유리하지 않거든요. 불을 내려면 계속 쪼여야 되고, 구멍을 하나 뚫는 데는 펄스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메가와트, 뭐 기가와트를 공급하면은 그건 펄스고, 킬로와트 정도 공급하면은 그건 이제 CW인데, 보통 이제 CW 모드로 이렇게 드론을 태우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힘들다. 그래서 수십 킬로와트 정도 그렇게 되죠. 에어컨 10대, 20대. 이제 하여튼 그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중요한
숫자예요. 생각보다 총 에너지보다는 와티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 머리가 뭐 생각보다 효율이 좋다. 순행식이고 순행식 앤드 공랭식. 머리카락이 이게 뭐냐 냉각핀인 거 몰라 알고 있었지? 이게 냉각핀이에요. 이게 머리카락을 통해서 열을 막 발산하고 공랭식이면서 동시에 순행식이에요. 피도 돌고 이렇게 땀도 흘리고 이렇게 순행식이면서 공랭식이고 내가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도 좀 먹긴 먹었구나. 그 얼마 되겠어요, 그죠? 밥 한 공기가 그 석유 1리터랑 비교가 안 되자는데 석유 1리터로는 자동차 한 10km밖에 못 가는데 나는 하루 종일 막 뛰어댕길 수도 있거든. 생각보다 효율이 좋긴 좋은데 하여튼 사람 머리가 그 소비하는 단위 시간당 와티지가 뭐 100와트가 안 된다. 50와트 정도? 백열전구 작은 거 하나 그 정도 이제 에너지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거 생각해보면 요즘 그 유행하는 AI, GPU 파워 엄청 많이 먹거든요. CPU들도 많이 먹고 그 파워 때문에 옆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씩 갖다 놔야 된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비효율적이죠. 사람 머리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자, 하여튼 인류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이거는 이번 챕터 전체에 걸쳐서 그 잠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해보는 건데 어떤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책에는 없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운동 에너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예요. 운동 에너지 정리는 워크는 운동 에너지다.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죠. 워크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인데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등속 원운동이니까 속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중 속력이나 처음 속력이 같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니까 우변이 0이에요. 그러면 워크가 0해야 돼요. 근데 되돌아가 생각해보면 워크가 0 맞아요. 힘과 변위의 방향이 직각 방향이거든. 왜냐면 힘이 구심력이거든. 안쪽으로 향하잖아요. 변위는 속도 방향, 탄젠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둘이 직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전에 나타났던 이 FV, F 델타 X 또는 FV가 0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워크가 0인 거죠. 등속원 운동은 일은 못한다. 근데 난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돌멩이를 매달고 이게 막 돌리면 나는 좀 힘들던데? 내가 쓴 에너지는 어디 갔지? 그럼 내가 하루 종일 이거 돌려도 내가 하나도 안 힘들어야 되잖아. 나 힘들던데? 이러면 이제 그건 또 다른 일이죠. 그건 다른 일이에요. 요 일은 일을 못해요. 얘는 일을 못하는데 마치 내가 쓴 에너지도 없다 그 말은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요 힘이 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일은 주어가 있다고. 응? 이 구심력은 일을 못해. 그런데 여기선 무슨 힘이 일을 하냐면 회전력, 돌림힘,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타우라는 게 있어요. 이 타우가 일을 하면은 그때 한 일은 타우 곱하기 델타 세타, 돌림힘 곱하기 각도 변이라고 하는데 각변이 그다음에 돌림힘 곱해서 이게 돌림힘 타우가 한 일이 돼요. 막 돌리는데 각도가 돌아갔잖아요. 그 돌리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 거랑 비슷해요. 돌리는 힘이라고 해서 돌림힘 또는 회전력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회전운동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11장인가? 아마? 11장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힘이 있긴 해. 근데 그 힘이 요 힘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포물체 운동도 봅시다. 포물체 운동 지표면에서 속도 V0로 적당한 각도로 쏴서 거리 R만큼 날아가는 이런 포물체 운동, 높이는 H, 최고 높이 H까지 가는 이런 포물체 운동 생각해보면 전체 구간, 출발해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이걸 전체 구간이라고 하면 이 전 구간에서 변위 델타 X는 수평 방향으로밖에 없잖아요. 시작점, 끝점이니까. 그래서 전체 구간에서 변위는
x방향으로 r만큼이니까 ri라는 벡터죠. 그러면 여기다가 f 델타 x 해가지고 이를 계산해 보면 힘은 중력이니까 아래로 작용할 거니까 마이너스 mgj, 그 다음에 변위는 ri니까 서로 직각이라서 일 안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중력이 한 일은 없다. 전 구간에 대해서. 이 포물체 운동 동안 좀 이상한데 매스가 날아가는데 매스가 이렇게 분명히 위로 가던 걸 아래로 끌어내렸는데 중력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수를 하면 한 일 없어요. 이거 중력이 한 일인데 중력이 한 일은 없다. 전 구간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운동 에너지 정리 쓰면 얘는 델타 K랑 같아야 되니까 델타 K는 0이다. 나중 속도의 크기와 처음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그건 같거든요. 올라갈 때 속도랑 내려올 때 속도가 같아요. 이거 맞아. 워크 0 맞거든. 조금 거슬릴 것이야. 하여튼 그렇다. 이 포물체 운동에 작용한 힘은 사실 일정한 힘이죠. X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mg만큼 작용했으니까 일정한 힘이라서 이와 같이 일정한 힘이 한 일, 그래서 F 델타 X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이 포물체 운동도 이제 부분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분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전체 구간 하지 않고 뭐 특정한 이 지점까지, 그럼 여기까지의 벡터를 X, Y 이런 식으로 벡터를 쓰면은 이런 부분 구간에 대해서 작은 변유에 대해서 이때 한 일, 여기까지 한 일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까지 중력이 한 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부분 구간에서도 델타 워크가 0이겠냐? 아니에요. 오비어스하게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이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면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0이라면 얘도 0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작점에서 속도와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수평방향 속도는 똑같지만 수직방향 속도는 줄어들잖아. V0y 빼기 GT니까 당연히 속도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면 속도 계산을 해보면 수평방향 속도는 등속이니까 V0x, 수직방향은 중력 작용하는 등가속 운동이니까 V0y 빼기 GT. 그래서 제곱해서 제곱근 구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속도의 크기, 나중 속도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시간의 함수로 적으면은 이게 오비어스하게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앤서는 놓은 건 확실하고 이제 이를 구해 봅시다. 이를 구하면은 변이 델타 x는 xi 더하기 yj 이런 꼴로 해가지고 이때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 mgj고 내적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i고 j니까 서로 직각이니까 0이고 j고 j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y 살아남게 되고 y는 또 우리가 등가속 운동의 2번식이죠. 2번식을 사용해서 y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y는 v0yt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 뭐 이런 값이 돼요. 근데 이게 mgy인데 이 다음 챕터 8 여러분들 이제 중간 시험 이후의 범위인데 그때 나오는 단어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UG라고 쓰는데 그거는 이제 MGY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반대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UG가 돼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UG 나중 배우게 될 단어로는 자 델타 K를 구해봅시다. 이때 한 작은 일은 델타 K랑 같아야 되니까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다. 근데 이것도 보면 2분의 m으로 묶어내면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인데 이건 또 빅3 등가속도 운동 족보의 3번 그죠?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그걸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써서 적용한다고 하면은 약분해버리면 MAY가 돼요. 근데 가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G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MGY인 걸 알죠. 같은 값이라는 거죠.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같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0이 아니고 그러면서 얘가 0이 아니죠. 부분 구간이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포물체 운동의 전 구간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요. 델타 K도 0이에요. 델타 워크도 0이에요. 그런데 부분 구간에서는 일도 하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렸잖아. 그래서 1이 마이너스예요. 델타 K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 올라갈 땐 계속 그러다가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중력 방향으로 그때부터 변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1도 플러스가 되고 운동 에너지도 늘어나게 돼요. 그때 워크와 델타 K가 각각 양수가 돼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처음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한 번에 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저기서 구한 부분 구간에서의 델타 워크하고 델타 K를 그리면 얘 둘은 똑같고 그래프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돌아와요. 1이 음수이다가 다시 돌아와서 0으로 끝나는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워크를 각각 그려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2분의 mv0의 제곱이다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 수평 방향 속도만 남으니까 2분의 mv0 x 방향의 속도의 제곱 최고점으로 다시 땅에 떨어지면 원래 속도가 복원되고요. 중력에 대해 한 일은 처음에 0이다가 마이너스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커브를 그리게 돼요. 이게 지금 주의할 점은 이게 부분 구간 이거 세 개 그래프는 다 부분 구간에 대해서 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K가 변한 델타 K 여기서 여기 변한 거 그것과 이 워크 얘 둘이 같은 거죠. 여기 요 차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mgh예요. 얘랑 같다고.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하면 얘가 포개지는 거죠. K 자체는 미니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면 얘랑 똑같아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그만큼이 지금 운동 에너지에 지금 더해져 있는 거예요.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죠?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mv0의 제곱에서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mv0 x의 제곱을 빼면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mv0 y의 제곱이 나올 텐데 이때 이 v0 y가 루트 EGH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EGH인 걸 이용하면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우변이 MGH가 되고요. 이게 V0Y가 루트 EGH인 거 어떻게 알죠? 빅3의 3번이야 또. 이 곱하기 가속도 마이너스 G 변이 H 나중 속도 제로 처음 속도 V0Y 그래서 이항하면 V0Y가 루트 EGH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마찰력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찰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마찰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운동을 방해하면은 속도가 있는 물체라면 속도를 늦추겠죠. 그래서 델타 K가 음수가 될 거다.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거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찰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운동 마찰과 정지 마찰. 운동 마찰의 경우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바닥에 마찰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처음 속도 V0로 있는데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뭐 이런 문제다. 근데 운동 마찰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왼쪽으로 작용해야 될 거고 변이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거리를 D만큼 간다고 하면은 이 힘과 변이의 방향이 반대니까 원래 둘 힘과 변이를 내적하는 건데 마이너스 나오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운동 마찰력 크기를 FK라고 하면 FK 곱하기 변이 D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 양수일 거니까 이거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한일 그러면 리터럴하게는 음수예요. 근데 이게 델타 K 1운동 에너지 정의니까 델타 K랑 같아야 되니까 델타 K다 음수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데 8장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마찰력이 한 일, 특히 운동 마찰이 한 일을 열 에너지라고 다른 기호로 표시합니다. 델타 E 덩어리라고 열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로 변해서 이 시스템의 역학적인 파트에서 사라져 버렸다. 역학적으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에너지 형태로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다음 챕터에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점은 힘과 변이 방향이 반대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린다. 마찰력 플러스로 쓰는 순간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 정리하면 운동에너지가 막 늘어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꼭 부호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지마찰도 생각해보면 정지마찰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지마찰은 그냥 이렇게 바닥 위에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돌덩어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트리비얼하죠. 이건 변이가 없잖아. 제자리에 있으니까 일도 안 하겠지.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런 것만 정지마찰이 아니라 이 상황도 정지마찰이에요. 자전거가 구른다. 모든 바퀴를 가진 것은 이렇게 구름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내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바닥에 걸을 때 내가 이렇게 찍찍 끌고 다니지 않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얌전하게 발바닥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터칭을 이렇게 균일하게 하거든. 그래서 자전거 바퀴는 특히 잘하게 돼 있죠. 동그라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전혀 미끄러지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정지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뭐 점을 한 바퀴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 놓는다면 바퀴에다가 이 점이 여기 딱 터칭하는 순간 옆에서 카메라를 뻥 찍잖아. 그러면 이 점도 정지해 있고 요 밑에 바닥면도 이게 정지해 있고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교과서에 또는 교과서에 없으면 인터넷에 가끔 그 사진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퀴가 실제로 정지하고 있는지, 뭐 시속 2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바퀴 이런 거 옆에서 찍어요. 포뮬러 1 이런 거 시속 300km로 달리죠. 옆에서 착각 빠른 카메라로 쓰면 찍을 수 있거든. 그러려고 그런 카메라 개발하는 거 아니겠어? 8000분의 1초 이런 거 찍으면 착 물론 노출이 좀 좋아야 되겠지. 찍으면 요 밑에 도로랑 이 바퀴에 있는 상표가 같이 찍혀요.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마찰은 이 물체에 대해서 요 위의 물체와 요 아래 물체가 항상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변이가 안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방향도 이제 헷갈리는데 이 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 굴러간다. 속도 V로 굴러간다고 하면은 바퀴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구르고 있는 거고요.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구르면서 바퀴가 땅을 뒤로 밀려고 하거든. 이렇게 뒤로 밀려고 하는데 그걸 안 밀리려고 정지마찰이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바퀴를 거꾸로 밀어준다고. 그것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간다.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데 바닥이 그걸 막는 거지. 막는 방향이 여기서는 앞쪽 방향이라서 정지마찰이 앞쪽이다. 근데 요 앞쪽으로 그러면 여기 간 변이 곱해버리면 일 아니냐? 그 일 아니란 말이에요. 고래지로 계산하면 곤란해. 곤란하고 여기서 일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이런 포뮬러를 써야 돼요. 타우 곱하기 델타 세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11장쯤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회전운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타우는 이제 돌림힘 또는 회전력 영어로는 토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세타는 각도 변이 돌아간 각도예요. 그래서 이 회전축에 여기 회전축 뭐 여기라든가 여기다 바퀴 회전축을 돌리려는 힘, 그 힘과 돌아간 각도 그걸 곱하면 그것도 똑같이 힘 곱하기 변이인 것처럼 얘도 돌림힘 곱하기 각도 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워크가 돼요. 거기서 이제 회전운동의 운동에는 정리라고 부르는데 11장쯤 가서 배우게 돼요. 그걸 여러분 배우고 난다면 이때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돌림힘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마찰력은 일을 못하고 실제 일을 하는 놈은 요 회전축에 있는 돌림힘인데 그 돌림힘의 소스는 또 뭐냐? 사람이 페달을 돌렸을 거 아니야? 사람은 자기 조장하고 있는 밥심으로 그 글리코겐, 간, 뭐 지방 막 아무데나 막 저장해 놨다가 꺼내서 쓰는 거죠. 막 태우면서 막.
숨을 막 쉬어가면서 막 태우잖아.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막 타잖아. 몸속에서 탄다고 열도 나요. 그래서 고온 반응은 아니야. 생체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타 우리는. 37도? 상당히 저온 엔진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이유가 하나가 저온이기 때문에 그래. 저온에서 타는 엔진이야. 조용히 타요. 불이 안 보이는데 타고 있는 거야. 몰랐지? 내가 맨날 타고 있는 거. 내가 타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먹은 밥이 타는 거다. 하여튼 타면서 에너지를 내서 내 내부의 배터리를 소모시키면서 그걸 이제 인터널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다음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터널 에너지를 소비해서 회전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지마찰은 잠시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 정지마찰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지마찰이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정지하던 자전거가 어떻게 앞으로 갔냐 그러면은 설명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수준으로는 좀 하긴 좀 어려운 거지. 일 운동 에너지 1차원적인 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로는 좀 하기가 어렵다.